그 후 한 번도 소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건호실망정 깨끗이 손질해서 누가 알세라 수줍게 내미는 이런 손길들이 더욱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남을 돕겠다는 마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경상남도 의창군 천가면 동선리 115번지. 진해를 떠나 부산으로 가는 길에 육지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누워있는 외로운 섬 가덕도. 그 섬의 산꼭대기에 소양보육원이 있다. 41년 전인 1946년 4월 춘천 소양강 기슭에서 설립된 소양보육원은 6.25 동란이 일어난 다음 해에 이곳 가덕도에 자리 잡아 지금까지 7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사회인으로 길러냈다. 15명의 직원들과 88명의 원아들이 살고 있는 소양보육원에서 총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지형식 씨. 34년 전 이곳 보육원에서 원장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생활 방침에 따라 고아들 속에 섞여 그들과 똑같이 살아왔다. 어린 시절엔 자기도 고아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도무지 원장 아들이라는 특별 대우를 받아본 기억이 그에게는 없다. 한때는 부모님이 야속하고 미워서 일부러 빗나가 버릴까 생각해 본 적도 있었다지만 대학 재학 중 군복무를 마칠 무렵 그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죽을 때까지 이 섬에서 아이들과 같이 살 것을 결심해버렸다. 이리 좀 잘라줄게. 주사야, 좀 잘라줄게. 하나 더 된다. 국내 보육원에 대한 해외 원조가 작년부터 중단됨으로써 소양보육원도 운영에 큰 곤란을 겪게 됐다. 그래서 국리 끝에 포도나무와 뽕나무를 심어 자활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했었지만 연달아 닥쳐온 태풍으로 포도나무는 아예 열매조차 맺어보지 못했다. 여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동안 땀 흘려 일했던 아이들에게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안겨주지 못한 것이 못내 안타깝지만은 어쩔 것인가. 무릇 세상살이가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배운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는다. 소양보육원에서 지형식 씨가 이렇게 놓은 가장 큰 공적은 에바다 노래 선교단이다. 유치원 교사를 맡고 있는 그의 아내 임종옥 선생을 포함해서 남녀 13명의 소규모로 5년 전에 만들어진 에바다 합창단은 때때로 교도소나 군부대 위문 공연을 하는 외에 부산, 대구, 마산 등 대도시 교회에서 초청 공연을 갖기도 한다. 레퍼토리는 복음성가를 포함해서 무려 100곡이 넘는다. 네, 좋아요. 지금 잘했는데 지금 어디가 지적이 되냐면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 너무 숨이 짧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런 노래니까 노래가 아니야. 야, 니는 지금 선생님 주의 주는데 합창이라는 공동 작업을 통해서 보육원 아이들이 갖기 쉬운 외로움과 슬픔을 달래줄 뿐 아니라 자칫 정서가 메마르기 쉬운 보육원 생활에 늘 음악이 흐르게 함으로써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 그것이 에바다 합창단의 장점이다. 다시 볼게. 율동 들어갑니다. 율동. 일반 무대가 아닌 교회 초청 공연이지만 관객이 있는 만큼 노래 못지않게 의상도 잘 갖추어야 한다. 기본적인 의상은 가운과 한복. 이게 되기래요? 여자도 왼손으로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딱 돼가지고요. 한 발을 부산 대성교회의 공연을 떠나기 전날 밤 의상을 손질하다 말고 여고 1년생 영미가 여름방학 동안 생활관에서 배운 절솜씨를 펼쳐 보인다. 약간 저기고 그다음 그게 큰절이고
제사할 때는 숙이고요. 형제는 이거 완전 방식은 똑같이 그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만 이렇게 약간 어깨 넓이만큼 벌려가지고 부모님 슬하에서 평상시에 예절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로서는 어쩌다 배우게 되는 생활 예절들이 무척이나 흥미진진하다. 저고리 동정을 갈아붙이는 일이며 치마 주름을 잡는 일은 참 까다롭다. 중하고 대하고 엄마가 계신다면 대신해 줄 수도 있으려나. 너무 많이 커가지고 보육원에서 다른 도시로 가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래서 급한 약속이나 귀중한 모임이라도 있을라 치면 아예 전날부터 부지런을 피워야 한다. 산꼭대기 보육원에서 배 타는 선장까지 가자면 걸어서 30분이나 걸리지만 오늘처럼 초청 공연이 있는 날엔 특별히 경운기를 타고 가는 혜택이 주어진다. 보육원에 한 대밖에 없는 경운기는 주로 짐 싣는 화물용으로 쓰이지만 어쩌다 보육원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때는 귀빈용 캐딜락으로 변하기도 한다. 육지와 가덕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도선을 타고 용원까지 다시 30분이 걸리고 용원에서 최종 목적지까지는 시외버스를 이용한다. 아침 7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왕래하는 도선은 저녁 7시가 되면 운항이 끝나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에는 제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도리가 없다. 한밤중 위급한 환자 때문에 몇 번인가 애를 태웠던 지영식 씨의 기도 제목 속에는 소양보육원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자그마한 배 한 척을 갖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도 들어있다. 오랜만에 대도시의 공기를 맛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빛나고 발걸음이 사뭇 가볍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흉을 보건 말건 아란 것 없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웃고 떠드는 동안에는 공연에 대한 걱정도 잠시 잊어버린다. 아이들의 티 없이 밝은 표정에서 우러나오는 맑고 고운 노래는 언제나 커다란 감동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는다. 육신으로 외로운 아이들이 영혼으로 위로받는 감사와 찬양이 노래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리라.
옆동네 아침은 언제나 도시보다 늦게 열린다. 찬송가 222장의 경쾌한 멜로디가 스피커를 통해 소양동산의 새날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것은 대체로 6시를 전후해서지만은 지영식 씨의 하루는 그보다 이른 시각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런 배 안 아파? 어? 보육원 아이들이 지저분하다고 남에게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면 아침마다 아이들의 복장을 하나하나 돌봐주고 손톱까지 살펴봐야 한다. 손톱 한번 봅시다. 우리 야수님 손톱. 손톱 깨끗하게. 오늘 갔다 어릴 때부터 자율정신이 몸에 밴 덕택에 유별나게 문제가 되는 아이가 아직은 없다는 것이 축복이라면 축복이다. 미역이 언니는 안 줬잖아, 얘. 새로 그 얘는 새로 온 애고 또 홍련 언니도 얘. 얘도 새로 왔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 말고 이름표 다 있는데 잊어버린 사람. 맨날 윤미도 새로 왔잖아. 니 왜 잊어버렸어? 저기 저 가자 경냐 훌륭하기 전에 진실하자 협동. 이것은 소양보육원의 가훈이다. 아침마다 큰 소리로 서너 차례 외우고 나서야 등교하게 된다. 경냐 확인하겠습니다. 어이 니도 봐. 손은 깨끗하지 마. 아유 인형이도 손 깨끗하게 되겠다. 어? 세상에 올라가는데 아닌데. 한바탕 떠들썩하게 국민학생들이 등교하고 나면 이번에는 유치원 아이들의 시간. 부인 임정옥 씨가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지영식 씨는 피아노를 쳐준다. 말하자면 유치원의 보조 선생입니다. 아이 잘했네. 좋았어. 또 여기 태민이가. 가덕도를 통틀어 두 사람밖에 없는 우편 배달부 김상일 씨는 올해 38살. 이틀에 한 번꼴로 이곳을 찾아온다. 올 봄에 부인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매일 술만 마시며 괴로워하는 그를 보다 못해 동네 사람들이 어린 세 남매를 이곳 소양동산에 맡겼다. 큰아이 윤미는 9살, 혜미는 7살, 그리고 막내 시온우는 5살이다. 아빠가 보고 싶어도 참고 아빠 돈 버릴 때까지 에? 용감하게 커야 된다. 에? 혜미는 혜미 좀 잘 봐주고 에? 이 작은 간에 네가 혜미를 잘 봐주고 사랑해주야 너희들도 다 좋아한다고. 네가 동생 싫다하면 너도 다 싫다거든. 그자 그렇지? 아빠 빨리 돈 벌어갖고 말이지. 에? 우리 집 사거든. 그때 같이 살자. 에? 그때까지 참아. 빨리 돈 벌어 집 사거든 같이 살자는 아빠의 약속이 너무 아득하게 느껴졌음일까. 문득 혜미의 눈 가득히 슬픔이 보인다. 응? 울지 마라. 에?
헤어지는 사람들의 슬픔이 큰 만큼 만나는 사람들의 기쁨도 큰 법이다. 어릴 때 이곳에 들어와 잔뼈가 굵었고 마침내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보육원을 떠났던 딸들이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를 온 것이다. 아유, 승미도 오랜만이네. 그때 결혼식 보고 처음이지, 그제? 응. 들어가. 아이고. 근데 애들은 다 들어갔니? 야, 저 앞에 누구야? 진선이? 아이, 니 보고 그냥 가? 아, 박수. 잘 있었어? 예, 잘 받으세요. 그러면 저 교회 잘 다니지? 예. 그러면 부산에서 진해에서 또 멀리 서울에서 근데 한결같이 다 아가씨. 자기가 낳은 자식을 앞세우고 이렇게 친정을 찾아오는 경우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 이번에 승미 결혼식 때 안 봤어요? 자기가 보육원 출신임을 자식들이나 남들이 알까봐 몇 년이 지나도록 연락 한 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다. 다 왔는데 여기 밖에 있다. 그렇더라도 원장 아버지는 아빠 배 타고 나가. 섭섭해하거나 싫은 기색을 나타내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럼 같이 오지. 애들 때문에요. 애들 데리고. 아빠 그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해야 되겠네. 아이고, 야, 그 참 좋은 아빠다. 근데 너희 뭐 다 크고 저 애들이 있으니까 애 엄마 되고 다 그런 것 같아도 아직도 이 저 어머니 아버지 보기엔 아직도 애들이고 그런 것 같다. 그렇지 뭐. 애들이지 뭐. 여기가 이제 백학관이고 저기가 바울관이고. 보육원 역사가 40년쯤 되다 보니 요즘에는 시집 장가가는 일이 1년에도 서너 차례나 된다. 그래서 원장님 내외는 어느 날은 시부모가 되는가 하면 어느 날은 친정부모가 되기도 하고 손자 손녀만 해도 헤일 수 없이 많다. 누나도 모르겠어? 니 이 누나 모르지? 아이, 누나 여기 몰라? 이 누나 모르겠어? 무성이.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 모르겠어. 얘 무성이야, 무성이. 무성이 우리 어렸을 때 그걸 무슨 내 쫓겨 났을 때 여기서 밥 먹었잖아. 그거는 알겠다. 옛날에 영화 안에 하나 또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누나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네가 유치부였어. 여기 이제 바울관이야.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지혜는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은 실로 위대한 능력이 된다. 작은 것이나마 이웃과 나누고 이웃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실상은 남에게 대한 베품이라기보다 자기 스스로를 부유하게 하는 동시에 기쁨을 얻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종종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다. 전에 잘할 때 여기서 찍은 사진 있어요. 여기 옛날에 찍은 사진 있다고 여기서 어렸을 때. 그럼 지금도 찍어가지. 틀리지 않게 잘 나는데. 바울관. 바울관 용돈. 소양보육원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신나는 일은 뭐니 해도 용돈 타는 날이다. 중학생부터 지급받게 되는 용돈의 액수는 넉넉한 도시 아이들의 것에 비하면 하찮은 금액에 불과하지만 소비 성향이 그리 높지 않은 섬 아이들에게는 나름대로 요긴하게 쓰이는 돈이다. 만진이 중3 6만 원? 하나에서 10까지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보육원 아이들. 그러다 보니 자칫 물건에 대한 애착이나 경제관념이 약해지고 땀 흘려 얻은 대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지나치게 된다. 이런 습성을 고쳐주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용돈 지급 제도는 예상보다 큰 성과를 안겨주어서 아이들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결정. 다시. 얼핏 생각엔 여학생들에게 돈 쓸 일이 더 많을 것 같지만 저축률을 비교해보면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한결 높다. 언젠가 한 가정의 주부가 돼야 할 아이들이고 보면 일찍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된다. 이정이 어째 우상이 맞는가? 영미 여자는 언제는 맞네. 정말 안 아끼지 않아.
타고난 성격도 취향도 각각인 아이들이 한 집에 모여 살다 보면 별의별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아이들이 제각기 마음속에 안고 있는 불만과 고민을 쏟아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카운셀러 박스, 원장님의 아이디어다. 미점 이번에 넣었어? 퀴즈 문제? 상담을 원하는 아이는 누구든지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아무나 기호를 적어 상담하고 싶은 상대방에게 만나줄 것을 요청하고 상대방에게서 응답이 오면 단둘이 만나 은밀하게 상담을 하게 된다. 아이들이 상담하고자 원하는 상대방은 대개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인데 최근 들어서 지형실 총무를 찾는 아이들이 부쩍 많아졌다. 때문에 그는 거의 매일 여러 아이들과 속 깊은 얘기들을 나누곤 한다. 만나자는 요청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게시판을 통해서 전달한다. 상담 요청에 대한 응답 외에도 생일잔치에 대한 예고라든지 원내 각종 통신들이 이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녀야 되는 그런 길이 있는데 요건 이제 등록하면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좀 이제 쉬워 등록할 수 있거든. 근데 유치원 교사를 원했는데 지금 유치원 교사 그냥 뭐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최소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밤 나와야 10시 되거든. 나비라는 나무를 써서 상담을 원했던 사람은 올해 20살 된 영숙이. 올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집에서 보니까 애들 다 간호원이 될까 유치원 교사가 될까 고민하고 있는 아가씨다. 간호원도 괜찮고 보모 선생님도 유치원 선생님도 좋고. 네,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게 간호원 길을 가든지 아니면 이제 유치원 선생님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섬에서만 길이 자란 아이들은 대체로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세심하게 상담에 응해줘야 한다. 이른바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 새벽 1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들의 시간이다. 어느 대학이든지 합격만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내주겠다는 원장 아버지의 격려와 지금까지 소양보육원에서 배출한 27명 대학 졸업생들의 당당한 모습이 이들의 공부를 채찍질한다. 해양대학이나 사관학교를 가겠다는 만보와 신학대학을 나와 목사님이 되겠다는 경섭이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진주교육대학을 목표로 하는 미옥이는 남녀공학인 덕문고등학교에서 3년째 전교수석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간다면 합격은 무난할 것 같은 전망이다. 지난달 용돈에서 남은 970원과 이달치 용돈 1,800원을 놓고 한 달치 지출 계획표를 짜고 있는 16살 소녀 혜진이. 언제나 그렇듯 쓸 곳은 많고 돈은 모자라고.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 밤이 이슬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다. 금년 1월에 결혼식을 올린 수옥이는 지금 일본어 공부에 열중하는 한편 일본으로 건너갈 수속을 밟고 있다. 3살 때 이곳에 들어와 원장 아버지의 성을 따라 지수옥이 됐고 부산 고신의료원에서 간호원으로 일하던 중 그녀의 싹싹하고 친절한 성품에 감동한 환자의 중매로 일본에 있는 제1동포 총각을 남편으로 맡게 된 수옥이. 귀염성 있는 용모와 철철 넘치는 애교로 원장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수옥이가 타국 땅 일본으로 시집을 가면은 보고 싶어 어떡하느냐고 어머니는 지금부터 걱정이 태산 같다.
9월 말 수옥이가 일본으로 떠나는 날에는 아마 어머니도 울고 수옥이도 울고 보육원 전체가 한바탕 울음바다를 이룰 것임에 틀림없다. 외국으로 시집가는 딸들이 보육원을 떠나는 날이면 언제나 그랬으니까. 라인은 clothes or decorative body에서 왜 의복을 착용하고 신체를 장식했는가, 즉 왜 복식 행동을 했었는가.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사람은 또 있다. 지영식 씨의 부인 임정옥 씨. 지금 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5학년 진급 예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했었지만 고등학교 졸업 실력만으론 보육원의 고등학생들을 상대하기란 벅찬 일이었다. 그래서 뒤늦게 통신대학에 등록을 하게 됐고 그녀는 요즘 공부하는 것이 아주 즐겁다. 신체를 섹스 어트랙션 or self-expression 이렇게 되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신체를 장식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 게 either for status, 자기 environment라고 할 때 흔히 두 가지로 나눠서 natural environment하고 social environment로 나눕니다. 여기서는 뭐 자연 환경. 지영식 씨는 부인과의 만남을 곧잘 숙명적이었노라고 고백한다. 가덕도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던 임정옥 씨가 학교를 마치고 하필이면 이곳 소양보육원에 유치부 교사로 오게 된 것이나 바로 그 무렵에 자기가 군에서 제대하고 섬에 묻혀 살 각오를 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나 그래서 마침내 결혼에까지 이르게 된 그 모든 배경이 어느 것 하나 숙명적이지 않은 게 없다는 해석인데 굳이 숙명이라는 고리로 얽어매지 않더라도 두 사람은 매사에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보육원 아이들에게 있어 생일잔치만큼 좋은 날이 또 있을까? 식탁에는 떡과 과일과 국수가 푸짐하게 마련돼 있어서 아이들의 마음을 들뜨게 한다. 자, 자리 가세요. 아이들 가운데는 본래의 생일이 분명치 않아서 보육원에 들어온 날을 생일로 삼은 경우가 많다. 언젠가 크리스마스 이브 몹시도 추웠던 그날 밤에 길바닥에 버려졌던 4명의 아이들은 그래서 생일이 다 같이 12월 24일이다. 생일 축하 노래가 끝나면 보육원 형제회에서 용돈을 모아 마련한 생일 선물이 푸짐하게 주어지고 저희 삼천리 강토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 4천만 명이 넘는 많은 생명들이 살게 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고르고 뽑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축복의 동산에 저희 식구들을 모아주시고 오늘날까지 축복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7 어린이들이 이제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앞길을 창창하게 하나님 축복으로 돌보아 주시며 저희들 발걸음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에 오고 가는 축복된 생활 되게 하시며 그 마음에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와 겸손의 마음들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에바다 합창단이 마련한 특별 순서가 이어진다. 들여다보면 가슴속 깊은 곳에 슬픈 사연 하나씩을 안고 살아가는 보육원 아이들. 세 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간 뒤 아버지를 따라 형제 복지원에서 살던 혜진이는 어느 틈에 아버지와도 헤어지고 외톨이가 되어버렸다. 철이 들면서 날이 갈수록 그리워지는 엄마는 어디쯤 계시는 걸까? 보육원에서는 크게 소리내어 우는 아이들을 좀채 볼 수 없다. 귀담아 들어주거나 달래줄 엄마가 주위에 없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우쳐버린 탓이리라. 어린 시절 소양동산에서의 추억이 될 9월생 생일 잔칫날 밤이 깊어간다. 비오나무쌍한 사람들의 기억 저편에서 다소 곳이 살아 숨쉬고 있을 그 소중한 시간들. 그것이 비록 아픈 기억으로 남을지라도 가슴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아 먼 훗날 다시 한번 미소 짓게 하리라. 소양보육원 총무라는 직책 말고도 지형식 씨에게는 경남사회복지협의회 어린이 및 청소년 레크레이션 인격 지도 강사라는 긴 이름의 공식 직함이 있어서 한 달 평균 5차례 이상 지방 출장을 다닌다. 주로 레크레이션을 지도하는 일이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가 보육원에서 겪은 체험담을 엮어서 들려주기도 한다. 자, 풀었어요? 네? 뭐 풀었어요? 풀었어요? 자, 다시. 이거
분명히 풀려집니다.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어떻게 되고 뭐 손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자, 한번 해보세요. 자, 한 번씩 더 여유 줄게요. 한번 해봅시다. 그렇지, 그렇지. 떼구르르 구르면서 손이 이렇게 가고. 자, 어떻게 된 거야? 자, 발이 이렇게 오면서 뒤로 가면서 그렇지, 그렇지. 아, 예,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한 바퀴 돌고 됐네. 산타마리아 춤을 어떻게 추나요? 이것이 산타마리아 춤이랍니다. 에이! 이것이 산타마리아 춤이랍니다. 산타마리아 춤을 어떻게 추나요? 이것이 산타마리아 춤이랍니다. 자, 예,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이분은 뭐 국수집 하는 것 같아요. 국수 빼는 것 같아요. 콜라를 담으니까 콜라컵이 됐어요. 보리차를 담으니까 보리차컵이 됐어요. 우리가 목마를 때에 그 물을 마시면은 갈증이 풀리고 시원해져요. 우리 그 삶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이 정해진다고 하면은 이것이다라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굳혀진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버려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결혼 생활 5년을 넘긴 지금까지 그럴듯한 식당에서 부부가 단둘이 마주 앉아본 기억이 한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영식 씨 부부. 수곤했어요. 거기서 가덕도에서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거니와 설령 여유가 있었다 해도 본인들이 스스로 피해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요거하고 아까 그 저기 주민등록 등본 띈 거 그거하고 사진하고 아니 6시에 모르는데. 자기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면허증 맡아가지고 나는 이거 잠깐 하잖아요. 가서 진 과장님 만나서 얘기하고 있어요. 진 과장님하고 같이 오늘도 저희들 귀한 발걸음하게 하시고 귀한 음식 대접받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음식을 못 먹는 많은 어린 생명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 오랜만에 칼 잡으니까 이게 쓰는 게 좀 이상한데. 보육원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아내를 설득시켜 오랜만에 양식집에 앉아본 것은 이번에 조리사 면허증을 딴 아내를 축하해주기 위해서다. 원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죠.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가덕도 그를 기다리는 많은 착한 생명들이 숨쉬고 있기에 언제나 정다운 섬. 가덕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배편은 저녁 7시. 이렇게 부부가 나란히 배를 타는 것도 참 오랜만의 일이다. 그가 대도시에서 썩 괜찮은 일자리를 뿌리치고 섬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지등용 장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회사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따라서 결코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돼야 한다. 그는 그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들였고 여지껏 자신의 선택을 후회해본 적이 없다. 그의 삶 속에 온통 아이들로 가득 채우고 아이들 속에서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34살의 젊은이 지형식.
아버지가 지어놓은 30년 된 낡은 집 대신 아이들에게 새 집을 지어줄 수 있게 해달라는 그의 기도가 틀림없이 이루어지리라 믿는 신앙심 깊은 젊은이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아스팔트 길가에 심어진 느티나무 이기보다 가시덤불 속에 던져진 한 알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지형식 씨.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미랄 그대로 남을 것이요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로다. 저희 MBC 텔레비전의 인간시대